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8일 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6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커졌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15%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08%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였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6월에 새로운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7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25만 명 증가였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대폭 좋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실업률 역시 3.6%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3.6%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기록을 했었던 3.5%에 바짝 근접을 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넉 달 연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고용 지표의 세부 내용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그 직전 월에 62.3%에서 62.2%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요. 또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가량 오른 32.0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었지만 그 폭이 이제 전월과 같으면서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늘 고용시장을 보고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후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NBC 헤드라인 역시 이 잡마켓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좀 희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용 지표가 7월 FOMC에서 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무리 없이 이번 달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기대를 했던 건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연준이 이렇게 고강도 긴축해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이제 최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 기대는 물 건너간 모습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고용 보고서는 이제 잘 나왔다. 어떤 면에서는 굿뉴스, 고용 보고서 자체만 보면 이 노동 시장에 상당히 굿뉴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배드 뉴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고용 시장에 호조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 연준의 75bp 인상을 확실시 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전문가도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 보고서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5bp 금리 인상이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고용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연준으로 하여금 7월에 어떤 아무런 지장 없이 마음에 부담 없이 75bp 금리 인상을 가능케 하는 이런 약간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보고서를 이 증시에 완전히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고용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후퇴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고용 보고서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는 안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 속에는 경기 침체를 조금 더 멀리 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 일각에서 또 이제 과격한 전망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7월 FOMC에서 연준이 75bp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전보 스텝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기 시작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00bp 금리 인상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연방 기금금리의 중립 수준을 지금 현재 2.5%에서 3%로 높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올해 이번 7월에 연준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지금 7월 FOMC 이후에 금리가 2.5%에서 2.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본 참가자들이 7.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1.75%이기 때문에 1%포인트를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을 본 참가자들이 7%에 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연준이 75bp를 넘어서 1%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릴까라는 이런 전망은 거의 시장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7% 수준으로 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은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 고강도 긴축의 강도를 지금까지 본 것보다 한 단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5bp 인상을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경제의 엄청난 모멘텀을 고려를 했을 때 다음 회의에서는 7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용보고서에 대한 멘트도 했는데요. 오늘 고용보고서를 본 결과 경제가 강하다는 점이 재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동시장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보스틱 총재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 작은 징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FOMC에서 75bp 올리는 거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셈인데요. 어제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모두 75bp 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연준 인사들 3명이 연이어서 7월에 75bp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셈입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6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거에 더해서 연준 인사들까지 7월 75bp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은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이제 연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과연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험로가 예상된다. 이제 굉장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조금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건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진 않지만 앞으로 18개월간 성장률이 크게 둔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1.5%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를 2% 장기 인플레 전망치를 2% 아래로 내리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단호해야 하며 노력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어렵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기술과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전 영역이 이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2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애플과 구글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메타 역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파이퍼 샌들러가 오늘 월가의 투자회사인 파이퍼 샌들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도 이제 외환 손실 때문에 실적 전망을 하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달러화의 이런 초강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장 대비 2.5% 상승을 하면서 75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이제 2분기 중국 승용차 판매량 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중국산 차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재로 이제 해석이 되었고요. CT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 이제 보합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륨에 대한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옥시덴탈에 대한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옥시덴탈의 주식을 또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워렌 버핏은 옥시의 전체 주식 중에 18%, 보통주 중에 18%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상반기에 2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으로 해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투자의 규제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딜을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가짜 계정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 파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뉴욕 증시 뚜렷한 호재는 없었지만 이번 주 내내 묻지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5거래의 연속 상승을 했고요. 한 주간으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물가 지표인 만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이런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